헬로, 오늘은 2025년 10월 7일 추석 연휴 기간이고 계속 날씨는 우중충하고 비가 오는 가운데 오늘도 또 어제와 연이어서 요즘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와 관련돼서 일종의 이것이 이제 경제 블로그의 형태인데요. 경제 블로그의 형태에는 그 자유무역 협정과 관세 동맹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자유무역 협정 말 그대로 FTA인데요. Free Trade Agreement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건요. 국가 간 관세나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없애는 약속을 맺는 거죠. 그래서 무역 장벽이라 할 때는 barriers to trad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맹국 간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규제를 철폐한다. 관세 및 기타 규제를 철폐하다. 지금 트럼프는 기본관세 15%에 많게는 50%, 100%까지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죠. 그런데 그런 관세 규제를 이제 철폐하는 것을 자유무역 협정 FTA라고 그러는 건데요. 뭘 철폐하다 그럴 때는요. 대표적으로 그 abolition 그렇게 될 수가 있죠. abolition 그래서 법률이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abolition. 또는 removal 철폐, removal 제거하는 거죠. 그다음에 get rid of 또는 do away with 그래서 전치사구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간혹요 scrap이라고 해서 scrap이라고 해서 SCRAP 그래서 scrap은요 원래는 종이가 어떤 조각 같은 조각이 쪽지 약간의 조금 이런 뜻이런데 스크랩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매에다가 근데 이게 동사로 되게 되면 폐기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 돼서요. 포기해야만 했다 이렇게 할 때는요. 폐기하다, 포기해야만 했다 이럴 때는 그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다. They forced to scrap pla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맹국이라는 거는 그 member countries 가맹국 간에 그 이제 철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TA를 보면요. 장점, 메리트는 뭐냐면은 관세가 낮아져서 수출이 이제 쉬워지겠죠. 관세를 거의 안 매기겠다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수입품 가격이 내려가서 다운되는 거죠. 이제 뭐랄까 선택의 폭이 이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할 때는 have a wide range of choice 이렇게 되는데 어떤 규모나 범위 등이 확대되는 것은 expansion 또는 동사형으로 expand가 되겠고요. 크기가 보통 할 때는 enlargement, extend 이게 굳이 expand라고 써도 나쁜 건 아닌데 잘못된 건 아닌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expansion은 어떤 규모나 범위 같은 거 크기를 할 때는 enlarge를 많이 쓴다 또는 extend를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이제 확대를 넘어서 이제 오버되는 게 뭐예요? 과장하는 거죠. exaggerate라고 하죠. exaggerate. 그리고 어떤 전하의 확대 그럴 때는요. 그러니까 전쟁의 확대 이럴 때는 the spread of war, 그래서 spread라는 건 널리 점점 퍼지는 거죠. 그래서 spread of war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FTA 또 장점 마지막으로 보면 경쟁력이 좀 강화되는데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으로는요. 값싼 수입분 때문에 농업 중소기업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지금 요번에 쌀 수입 개방하라는 거죠. 소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경쟁력 약한 산업은 쇠퇴한다는 거예요. 쇠퇴. 이제 경쟁력이 좀 약하면 당연히 경쟁이 약화되면은 이제 이런 것이 밀려 들어오면은 쇠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쇠퇴하다 그럴 때는 decline, decadence, decay의 그 명사 형태죠. decadence. 그래서 타락, 퇴폐 뭐 이런 거죠. decay는 뭐예요? decay. 부패, 부식, 사회제도의 쇠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deteriorate 같은 것도 이제 좀 점점 악화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특정 국가의 무역이 치우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중국과 미국 양대 산맥이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최초로 지금 보니까 FTA를 맺은 그것은 국가들을 보면은 2011년 10-11 때요. 한 EU 그래서 주요 품목을 개방했고요. 최초로요. 2012년 한미 FTA 2012년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죠. 한미 FTA인데 자동차, 농산물 등을 이제 서로 개방하기로 했죠. 2015년도에는 한중 FTA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베트남도 맺었는데 제조 투자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2011년부터 2008년부터 2013년도가 이명박 정부였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이어서 13년도에서 17년까지 했는데요. 그때 뭐 한미 FTA를 2012년에 하면서 밑거름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밑거름을 다졌고 이제 실제 성립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인데 그때 한다고 수입 고기를 이제 항상 이게 FTA든 뭐든 간에 국가 간이든 개인 간에 협정을 맺으면 일방적으로 우리는 관세 없이 그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는데 그 미국은 그러면 하나도 혜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입 뭐 농산물 특히 수입 그때 쇠고기를 하는데 뼈 달린 거 먹으면 죽으니 어쩌니 막 눕고 하더니 아무 이상 없는데도 지금 뭐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렇죠. 이때 주로 FTA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 있는 가운데 두 번째는 이제 관세 동맹이 있죠.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좋게 얘기하면 관세 동맹인데요. 커스텀 유니언이 되는데 가맹국 간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비가맹 국가에 대한 공동 관세 부과까지 이루어지는 경제 협력인데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EU 유럽 연합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not only borders 할 수 있는데 not only tariffs are abolished among member country. 그래서 not only 그러니까 관세가 가맹국 간의 철폐뿐만 아니라 그래서 not only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가 왔기 때문에 borders 다음에도 주어 동사 형태가 있죠. borders joint tariff 연관되어지는 공동 관세에도 imposed 몸을 부과시키는 거죠. imposed on non-member country 비가맹 국가에까지도 부과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not only tariffs are abolished among member country, but also joint tariffs are imposed on non-member countr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동맹을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는 FTA 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게 이제 이 블록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경제 블록 형태라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 나쁜 의미로서 이제 심해지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거를 카르텔이라고 하죠. 이 카르텔은 원래 이게 마약
카르텔 뭐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독일 원어는 독일 어원이랍니다. 그래서 카르텔이라고 할 때는요. 경제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서 시장을 나눠 가지거나 가격을 조종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 경쟁하지 않기로 짜고 치는 행위라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족끼리는 담합을 해서 일종의 담합이죠. 담합을 해서 서로 그 상대에 대한 어떻게 그 소비하는 이들에게 어쩔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요. 여기서 가격을 조정한다는 행위인데요. 조정한다고 할 때는 adjustment 그래서 약간의 수정, 조정, 적용 뭐 이런 게 있고요. modification 그래서 개선을 위한 수정, 변경 또는 revision 수정, 정정을 얘기할 때 revision 검토나 변경을 revision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카르텔의 주요 형태를 보면 가격 카르텔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거나 인하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거나 인하하는 형태. 그래서 인상할 때는 increases 하고 인하할 때는 reduction 하는데요. 저는 요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이 소주 값인데요. 소주 값은 보면은 일반 소비자 품목을 보면은 과자나 뭐 가구나 이런 걸 보면 불과 올라야 뭐 10%, 15%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올리는데 이 술값은 말이에요. 뭐 식당에서 보면은 원가가 100원만 올라도 1,000원씩 올려버립니다. 이게 5,000원이에요. 더군다나 무슨 김밥 같으면은 그래도 사람이 인건비라도 들어가니까 올린다지만 이 술은 그냥 갖다가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해서 파는데 왜 100원이 올라가는데 1,000원이 올라갑니까? 안 사 먹으면 그만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 카르텔이 생기는 거예요. 뭐 그럼 힘들다 그러면 아이 죽으면 됐지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서로 저거 한 사람들끼리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쨌든 가격 카르텔이 있고요. 생산량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제한해서 공급 과잉을 막고 가격을 유지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 석유 이제 수출 국가들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단합인데요. 단합 카르텔, 공공 입찰 등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경쟁하는 척하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전에 공무원 뭐 뽑는데 미리 이제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을 아는 그 수험생을 이미 결정해놓고 마치 회사도 그렇고요. 이미 해놓고 이제 그냥 경쟁을 해서 끼워서 슬쩍 자연스럽게 마치 공동 입찰해서 한 것처럼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정보 그래서 신기술이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독점한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그 예전에 조국이 그 입시 비리를 그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를 저질렀잖아요. 지금도 자기는 그 검찰에 의해서 탄압됐다고 탄압 코스프레이를 피면서 법정에서 다 판결이 났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검찰에도 지금 해체까지 왔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걔네들끼리 세상은 그렇다며 거기 그쪽 세계에서는 재수 없이 걸렸다. 그게 이제 그 일종의 입시 카르텔인 거죠. 부모 찬스. 그들 돈 없는 놈들끼리는 그런 거 힘없고 돈 없는 약한 것들이나 그러는 거지. 우리 세계에서는 힘 좀 있고 저거 좀 권력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당연한 거다 하는 그런 어떤 입시 카르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보니까 카르텔의 개념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거를 불법, 일리걸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경쟁을 막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이게 자유경쟁을 당연히 막게 되고요. 일반 시험 누군가는 그 소수 몇 명이지만은 그들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누군가는 그게 몇 명이 됐든 몇십 명이 됐든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뭐
당연하다는 짓이 그렇게 합니까? 실제 사례를 보면요,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해서요, 오페크를 볼 수 있는데 석유 생산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국가 간 카르텔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비유적 의미로서 경제를 넘어 정치나 사회 구조를 비판할 때도 자주 쓰인다.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는 vested right라고 해서요. 베스티드는 소유가 확정된 보호받는 가정 기정의 이런 뜻인데요. 베스티드 라이트는 서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는 권력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론 정치 카르텔. 언론 할 때는 더 프레스 그러죠. 그 언론을 탄압하는 거. 지금 현 정부가 거의 그냥 엊그저께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을 위원장을 뭘 했다고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발의해서 시키고 엊그저께는 방송사에 나와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푸념을 좀 늘어놨더니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바로 현장에서 무슨 살인 현장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수갑을 채워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 근데 이 언론들이 점점 제가 얘기하는 건 이 공영 방송이라는 건 레가시 방송 있죠. 지금 YTN이고 이제 KBS 뭐 이런 사장들을 다 갈아치우려는 지금 개주작들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소추 당했지만 헌법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풀어넣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드디어 아예 그냥 회사로 따지면 아예 그 부서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려서 자동으로 직장을 못 다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미디어 자리 하나만 붙여서 방송 미디어 위원회인가 이렇게 이름 바꾸면서 아예 부서가 없어지니까 자동 해고가 돼서 있는 이틀 만에 또 수갑을 채워서 되지도 않는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하면서 수갑을 차서 포토라인에 세운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탄압할 때는 언론 탄압하다가 서프레스 또는 개그 그러니까 GAG 개그라는 게 재갈을 매기다 이런 거죠. 개그 더 프레스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게 보면은 또 뭐 굳이 제가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이후부터 한중 FTA, 한 베트남 이런 일까지 이런 자유무역이 얼마나 그렇게 욕들을 하고 깎아내리려고 별 생쇼들을 하면서 그랬지만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 이런 보수 정권에서 했을 때 이런 경제적인 협력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또다시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이 트럼프가 또라이기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미국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친중하고 있고 친북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니네들 필요 없어도 자주국방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유엔에 가기 전에 그런 말을 하는데 나부터도 꼴보기 싫어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예요. 그럼 뭔가를 조금씩 내놓으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그런 식으로 내가 그래도 조금 자제하면서 그냥 일개의 경기도지사 선남시장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를 설사 예전엔 그랬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 대통령이 됐을 때는 선출직으로 됐을 때는 그만한 어떤 책임감과 자기 맨날 말로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한쪽을 완전히 그냥 그 정권 시작하자마자 검찰청 폐지라면서 그냥 맨날 특검으로만 일관하는 이 세상 민생은 간데온데였고 그냥 야당 국회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등 인간 같지도 않아서 약수도 안 한다 이러면서 뭔가 뭘 합치를 기대합니까? 하여튼 정말 각자 도생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종교까지 탄압을 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진짜 공산주의로 가는 어떤 전형적인 길을 지금 밟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러다가 진짜 트럼프가 맘만 먹고 뭐 미군 완전 철수는 안 하겠지만 그런 액션만 보여줘도 김정은은 지금도 엊그저께 너네 땅이 너네 건지 아니냐고 하는 식으로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우리 국민이 정말 깨어서 국민들 자체가 이재명을 탓하고 민주당을 탓하기 전에 그러한 정무를 정말 촛불 집회 내지는 때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지를 주지 않는 것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주식은 지금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열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10월 이제 지금 벌써부터 그 자동차 그 뭐죠? 25% 계속 그거 내려가지 15%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서 아반떼, 쏘나타, 저 그랜저로 말할 것도 없고요. 아반떼, 쏘나타가 이렇게 제일 많이 나가다는데 도요타의 차보다도 비싸지게 됐습니다. 당장은 이게 사람이 뚝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죠. 조그만 미세한 구멍부터 슬슬 하다가 어느 정도 하듯이 지금 당장 건강도 건강할 때 기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불봇이 뻔한 지금 경제가 안 좋을 테니 자동차가 단순하게 아니 니네 현대 뭐 조금 수입 덜 가져가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자동차는 건설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효과입니다. 이게 반도체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반도체는 솔직히 보시면 알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기계나 로봇가 저희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지만 이거는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부품 가게부터 해가지고 연간 산업이 굉장합니다. 그 인원을 하면 몇백만이 되는 거예요. 몇백만이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겁니다. 최소한 4,500만이 연관돼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 하는데 그게 적은 인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진심있게 하고 일단 주식을 잘 해서 10월 달부터는 10월 10일부터 이제 다시 오픈하는데 조금씩 현금 보유를 많이 해가면서 이제 한번 지금 셧다운도 지금 미국의 셧다운도 되고 있고 디폴트도 지금 예상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폭락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제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니까 현금 확보에 힘쓰시고 딱 정말 필요한 것들만 랭드시고 조금씩 이익 본 것들은 정리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다음에 뵙죠. 시어레터.